여러분, 매일 먹는 배추가 60 이후에는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김치, 국, 쌈, 배추는 워낙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매일 식탁에 올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채소는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추는 가장 안전한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건강 연구자의 시선으로 중장년 이후 식습관과 신체 반응을 분석하다 보면 이 익숙한 배추가 어떤 분들에게는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위장을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혈압까지 흔드는 사례들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배추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추가 나쁘다고 몰아붙이는 영상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왜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배추가 60 이후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음식이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안녕하세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오늘의 인정해야 합니다. 지지에 대해 나이가 들면 몸은 변합니다. 이건 병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의 환경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학계에서는 60 이후 위장의 움직임이 느려질 수 있고 침 분비와 위산 분비도 젊을 때와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과 염분을 처리하는 능력 역시 서서히 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배추를 많이 먹어도 위가 빠르게 움직이며 큰 부담 없이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같은 양의 배추가 위 안에서 오래 머물고 장으로 넘어가는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배추의 두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배추는 분명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이 섬유질은 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위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섬유질이 오히려 가스와 더부룩함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생배추를 많은 양으로 쌈처럼 한 번에 먹는 습관은 60 이후 위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은 아주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배가 빵빵한 느낌, 속이 꽉 찬 것 같은 느낌, 식사는 적게 했는데도 이상하게 더 피곤한 느낌. 하지만 대부분은 이 신호를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채소니까 괜찮겠지.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노화 자체보다 섭취 방식이 몸의 변화와 맞지 않는다는 경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배추 하면 김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치는 발효 식품이고 유산균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치는 제대로 먹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염분과 섭취량입니다. 의학계에서는 60 이후 염분 조절 능력이 젊을 때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매 끼니 김치를 기본 반찬으로 먹고 국에도 배추가 들어가고 쌈으로도 배추를 먹는다면 몸은 하루 종일 배추와 염분에 노출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은 계속 자극을 받고 일부 분들에게는 혈압이 평소보다 출렁이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갑자기 큰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작은 부담을 하루하루 누적시킵니다. 그 결과 소화불량, 속 더부룩함, 식후 피로, 전반적인 기력 저하로 서서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후 건강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이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배추는 나쁜 채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먹으면 장과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60 이후에도 배추를 예전 기준으로 먹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채소도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 출발점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기 쉬운 세 가지 습관과 반대로
배추가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핵심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항상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배추가 왜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60 이후 배추가 문제를 만드는 이유는 배추 자체가 아니라 배추를 먹는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건강 연구자로서 중장년 이후 식단을 분석하다 보면 배추와 관련해 유독 반복되는 세 가지 습관이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배추는 약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첫 번째 습관은 생배추를 많이 한 번에 먹는 습관입니다. 쌈으로 먹는 배추, 겉절이로 먹는 배추, 아삭하고 시원해서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젊을 때는 이 습관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의학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음식을 밀어내는 힘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섬유질이 많은 생배추가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위 안에서 오래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 결과 배는 부른데 시원하지 않은 느낌, 가스가 차는 느낌, 식사량은 적었는데 이상하게 피곤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포만감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포만감이 아니라 정체감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김치를 거의 매 끼니 기본 반찬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김치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배추김치는 특히 그렇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고 유산균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염분과 누적 섭취입니다. 의학계에서는 60 이후 염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젊을 때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김치를 기본 반찬으로 먹고 국에도 배추가 들어가고 찌개에도 김치가 들어간다면 몸은 하루 종일 배추와 염분 자극에 노출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은 쉴 틈이 없고 일부 분들에게는 혈압이 평소보다 출렁이는 느낌, 몸이 붓는 느낌,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몸은 그 미세한 부담을 조용히 쌓아갑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배추를 항상 차가운 상태로 먹는 습관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김치, 차가운 생배추 쌈, 시원해서 좋다고 느끼지만 60 이후 위장에는 이 차가움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위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차가운 음식이 위의 움직임을 더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섬유질이 많은 배추가 들어오면 소화 리듬은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식사를 급하게 한 뒤 차가운 배추를 바로 먹는 습관은 속을 더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모두 배추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몸의 변화와 섭취 방식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배추를 먹고도 괜찮고 어떤 분은 같은 배추로 불편을 겪습니다. 이 차이는 체질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몸의 현재 상태와 습관의 조합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배추를 끊어야 합니까? 김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배추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배추를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배추가 다시 도움이 되는 음식이 되는지, 즉 60 이후 배추를 약으로 만드는 핵심 원칙과 실제 식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서 갈립니다.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배추를 다시 여러분 편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배추가 아닙니다. 배추를 먹는 방식이 60 이후 몸의 변화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배추를 끊는 것이 아니라 배추를 다르게 먹는 것입니다. 건강 연구자로서 중장년 이후 식단을 분석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방식만 바꾸면 반응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배추는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채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배추는 반드시 익혀서 먹는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생배추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60 이후에는 익힌 배추가 훨씬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추를 익히면 섬유질의 구조가 부드러워지고 위장에서 머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배추라도 생으로 먹을 때보다 국이나 나물, 찜으로 먹을 때 속이 훨씬 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해진 분들,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해지는 분들은 배추를 익혀서 드시는 비중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배추를 단독으로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배추를 쌈으로 먹을 때 고기보다 배추를 더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채소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배추도 단독으로 과하게 들어가면 위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배추는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을 때 위에서 섞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 속도가 완만해지고 더부룩함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는 고기, 두부,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쌈을 먹더라도 배추를 주인공으로 두기보다는 조연으로 두는 방식이 60 이후에는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김치는 양과 빈도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김치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치는 여전히 훌륭한 음식입니다. 다만 60 이후에는 매 끼니 기본 반찬이라는 개념에서 한 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정도만 김치를 먹고 나머지 끼니에는 담백한 반찬으로 씌워주는 방식, 이렇게만 바꿔도 위장의 부담과 염분 자극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김치를 드실 때는 차갑게 먹기보다 잠시 실온에 두었다가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위장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배추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습니까?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먹고 나서 속이 편해야 합니다. 배추를 먹고 배가 빵빵해지거나 식후 유난히 피곤해진다면 그날의 양은 몸에 맞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먹고 나서 속이 가볍고 몸이 안정적이라면 그 정도는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60 이후 식단 관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단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직접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신호를 무시해 왔을 뿐입니다. 배추는 끊어야 할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예전 방식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배추를 익혀서 양을 줄여서 단백질과 함께 차갑지 않게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배추는 다시 여러분의 식탁에서 편안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4부에서는 오늘 이야기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배추가 특히 맞지 않은 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줄 원칙으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배추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내가 배추를 먹어온 방식이 문제였구나. 맞습니다. 60 이후
배추가 부담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생배추를 한 번에 많이 먹었을 때, 김치를 매 끼니 기본 반찬으로 먹었을 때, 차가운 상태로 바로 먹었을 때, 몸의 신호를 무시했을 때, 이 네 가지가 겹치면 배추는 어느 순간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위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네 가지만 바꾸면 배추는 다시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익혀서 먹고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함께 먹고 차갑지 않게 먹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먹고 나서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속이 편한지, 배가 가볍게 내려가는지, 식후에 기운이 남아있는지, 이게 바로 60 이후 식단 관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완벽한 식단표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배추를 완전히 끊는 선택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먹는 방식을 바꾸는 선택은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이렇게 한 줄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배추를 익혀서 먹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김치를 매 끼니 먹지 않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첫 실천이 됩니다. 이런 방식의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안전한 실천법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회복하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배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여러분 곁에 있던 음식입니다. 젊을 때도, 아이 키울 때도, 힘들 때도 항상 식탁에 있던 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추를 너무 당연하게 대합니다. 너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장 위험한 음식은 새로운 음식이 아닙니다. 익숙한 음식입니다. 몸이 바뀌었는데 먹는 방식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쳤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요즘 속이 자주 더부룩하다. 김치만 먹으면 유난히 갈증이 난다. 채소를 먹었는데도 몸이 가볍지 않다. 이건 배추가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몸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못 들었을 뿐입니다. 다만 이렇게 한 번만 바꿔보십시오. 익혀서 먹고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함께 먹고 차갑지 않게 먹는 것, 그리고 먹고 난 뒤 내 몸이 편한지 단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확인이 앞으로 10년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배추를 예전처럼 먹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병을 진단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방향을 함께 찾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그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학을 삶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